2015년 6월 2일 저는 기장 총회의 배려와 뉴질랜드 장로 교단의 초청으로 3개월간 뉴질랜드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처음 제가 도착한 곳은 남섬의 더니든으로서 뉴질랜드 5대 도시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인구 15만 명의 소도시이지만 오타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옛 건물이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처음 2개월간 제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더니든의 대표적인 교회인 녹스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또한 전통 양식을 보존하고는 아름다운 교회당을 가지고 있으며 교단 총무를 지냈던 캐리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였습니다. 캐리 목사님은 첫 주일부터 저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하시면서 저를 교회 생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캐리 목사님과 함께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포도즙을 짜는 틀을 갖다 놓을 정도로 이 목사님은 창의적인 예배를 드리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설교 이전에 어린이 설교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어 어린이들과 즐거운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와 대예배 설교를 하게 되어서 저녁 예배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예배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 더니든의 퍼스트 처치의 초청을 받아 대예배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매주 1회씩 4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청년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여신도 모임에 참여해서 한국 여성의 지위와 상황에 대해서 발제했습니다. 이 교회는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도 7명가량 되며 성가대가 4번의 찬양을 할 정도로 예배에서의 성가대의 비중이 큽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성가대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대예배는 전통적인 양식에 가까우며 저녁 예배는 보다 자유로운 형태로 드렸습니다. 예배를 10시에 드리기 때문에 예배 후 간단하게 다과를 나누는 것으로 친교를 하였고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오후 산책 프로그램,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웨딩 드레스 쇼, 장례식 등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더니든에 있는 오타고 대학교의 2개의 연구소에서 2번에 걸쳐 통일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설사 관심이 있어도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통일 문제를 국제적인 관계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준비해간 한지 액자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주선해 주었습니다. 녹스 컬리지 학장 케빈 교수, 오타고 신학교 교수 머레이 교수, 공공신학센터 소장 데이빗 교수, 갈등 해결 평화센터 소장인 케빈 교수, 리차드 교수 등을 만나 한몸 신학과 평화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여성신학자들의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노력을 한 덕분에 더니든을 떠나올 때는 제법 아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떠나기 전에 송별 파티를 했는데 거의 2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저를 5가정의 집에 돌아가면서 숙박을 하도록 조직을 했습니다. 제네트와 존의 가정, 이본느 가정, 캐리 목사와 메비스 가정, 김진숙 목사 가정, 그리고 에네트 가정이 그들입니다. 이분들과 생활을 하면서 뉴질랜드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과 친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여행도 하고 여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섬을 떠나기 전에
유명한 관광지인 와나카와 킨스타운과 밀포드 사운드를 다녀와서 뉴질랜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느꼈습니다. 킨스타운에서도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 시간에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니든에서도 비건 축제, 아트 페스티벌, 그리고 비수 축제 등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저는 더니든에서의 2개월의 생활을 마치고 타우랑가로 옮겼습니다. 저를 초대한 레이 목사님은 직전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으로 저를 어찌나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지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타우랑가는 뉴질랜드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서 날씨도 좋고 긴 바닷가를 끼고 있는 관광지여서 여름철이면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지역입니다. 마침 목사님 댁이 해변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름다운 해변가를 쭉 걸어보았고 바닷가를 끼고 있는 유명한 마운가누이 산도 다녀왔고 그 부근의 해수온천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주디 사모님과 20km 넘게 자전거도 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역 예배에 초대받아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지도 보았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 와서 인상 깊은 것은 연로한 분들의 활약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뜨개질 모임도 80세 가까운 할머니들이 진행합니다. 성경 공부도 7, 80대 노인들이 2시간이나 긴 시간을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91세 할머니가 보조기를 끌면서 중고품 판매하는 곳에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타우랑가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는 도시로서 선원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여기에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소중했던 경험은 레이 목사가 마오리 장로 교단의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가서 마오리인들과 1박 2일을 지내고 온 것입니다. 모임 때 자주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과 이마와 코를 맞대고 숨을 서로 나누는 홍이라는 인사를 나누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년 전 스리랑카 아시아 목회자 모임에서 만난 노빈 목사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이 무척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레이 목사님은 한국과 통일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우랑가를 떠나는 날은 일요일이어서 2번의 아침 예배에서 통일 문제를 이야기했고 서명도 받은 다음 레이 목사님과 함께 오클랜드로 향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한국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뉴질랜드 장로교회가 다른 교단들과 한국 교회와 함께 통일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레이 목사님이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교회가 한국의 통일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200명가량의 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진 뉴질랜드 목사님들이 북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뉴질랜드 장로교의 아시아 담당 총무인 한경균 목사님이 모든 안내를 맡아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학교의 게스트룸에 머물면서 신학교 강의도 청강하고 한국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강 첫 시간이 태평양 섬나라들의 상황신학을 강의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민중신학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10분가량 이야기했고 다음 날도 30분가량 한본평화 신학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도 멋진 여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는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세워 마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주일 내내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댄스홀까지 멋지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폴린 목사와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한몸평화 신학에 관심을 보여서 한몸평화 신학에 대한 발제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폴린 목사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제가 뉴질랜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말해주어서 기뻤습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에서 수요일 설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 교회의 생활을 소개하는 비디오와 통일평화와 관련한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디오를 재밌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밝고 웃음이 많으며 많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해밀턴의 교회도 2번이나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번은 한명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를 방문했고, 또 한 번은 한신대학원 다닐 때 행정과장님이셨던 채풍식 장로님 초청으로 성 앤드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인교회에서는 설교를 했고, 성 앤드류 교회에서는 뉴질랜드인 예배와 한인 예배 시간에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 앤드류 교회에서 매주 진행하는 노인 볼링 모임에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 교회는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 선거 후보 초청 정책 토론, 노숙자 식사 대접 등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명수 목사님과 채풍식 장로님 덕택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반딧불이 천정에 큐빅처럼 박혀있는 반딧불 동굴, 목축업이 주요 산업인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양농장 체험, 뜨거운 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자연온천, 여러 국가의 정원이 꾸며져 있는 국제정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3개월에 뉴질랜드 교회 초청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다시 더니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오타고 대학교의 공공신학 연구센터의 방문 개건으로 3개월간 있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남북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2개월 반을 대학교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출근해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한 과목 강의와 2개의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 대학교는 유명한 강사를 청빙해서 많은 공개 강좌를 열고 있어서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거의 일주일에 2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의 공개 강좌를 들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다양한 종교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고 그들의 예배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하레 크리슈나는 예배가 주로 노래와 춤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색이었습니다. 특히 하레 크리슈나는 채식을 강조해서 학교에서 18년간 채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독교 과학이라는 기독교 단체는 한몸 평화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영적인 치유를 강조하는 단체였습니다. 저는 이 다양한 종교들을 접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접근법은 달라도 하느님을 사랑과 자비로 이야기하며 한몸 평화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자 모색했습니다. 3주에 걸쳐 진행된 성서를 중심으로 한 갈등 해결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2일 과정의 비폭력적 대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갈등 해결 평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중재자 프로그램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전문가인 제네트로부터 회복적 정의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회복적 정의의 원리가 뉴질랜드 법조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마오리인과 백인과의 갈등 해결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좋은 책들도 소개받아서 재미있게 읽으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도 TPPA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한국의 FTA 투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TPPA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민주적이고 부정부패가 없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밀려 들어오는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앞날을 걱정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더니든의 세계평화의 날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협력하여 하루 종일 다양한 전시회도 열고 문화활동도 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적인 통일을 기원하는 꽃 서명을 받았습니다. 시리아의 난민 문제가 한창 부각될 때는 뉴질랜드가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비도 오고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끝까지 촛불을 들고 참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장로교회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비권위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유하고 있고 총회장 선거도 깨끗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도 유럽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인 수가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다문화적인 교회를 만들려는 관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마오리족과 백인들 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여 년 전 백인들이 이주하기 전에 이 땅에는 마오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이주하면서 마오리인들에 대한 식민 정책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영국과 마오리족 사이에 1840년 와이탕이라는 조약이 맺어졌지만 이 조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마오리인들은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와이탕이 법정을 신설해서 부당하게 마오리로부터 빼앗은 땅과 소유권을 되돌려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마오리인들의 권익을 위해 많은 특혜를 베풀고 있으며 이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4일 더니든의 생활을 정리하고 20년 전 스리랑카에서 만났던 로빈 목사가 심호하는 캐리캐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방문하고 초등학교에 가서 통일 강의도 하고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느 집에서 숙박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최초 선교사가 들어와 선교 활동을 하였던 곳을 방문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을 성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수천 명이 모여 선교 200주년 기념식을 했다고 합니다. 일요일 로빈이 심호하는 두 개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제가 가지고 갔던 한반도 지도 족자를 그 교회에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한국으로 나오기 직전에 이 나라의 수도 웰링턴과 대지진이 일어났던 크라이스트 처치를 방문했습니다. 2011년 대지진을 겪은 크라이스트 처치는 시내 곳곳에서 아직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진의 상징적인 건물인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전은 복구할지 무너진 대로 보존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도 린다라는 교장 선생 출신을 만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야생 동물원도 다녀왔습니다. 트램을 타고 시내도 구경하고 자전거를 타고 해변가도 다녀오고 카약도 타보았습니다. 북섬 웰링턴으로 갈 때는 기차와 페리를 타고 가면서 태평양의 경치를
원없이 즐겼습니다. 웰링턴에서는 테파파 박물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역사와 자연과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추모하는 전시관에 설치된 사람 조형물이 실물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해설가가 마지막으로 마오리인들의 미팅홀 전시관을 보여주면서 전쟁에서 와이탕이 조약으로 그리고 화해로 나아가는 마오리인들과 백인들 관계를 상징하는 조각을 설명하면서 미래의 모습을 평화로 결론 짓는 것도 감명 깊었습니다. 국회를 방문해서 뉴질랜드 정치에 대해서 배웠고 특히 국회 앞에서 TPPA 반대 데모를 재밌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도 했습니다. Dirty bag of tricks. And inside those bag of tricks, I got some bullshit. So there's plenty of bullshit in the TPPA. Look, got it on my fingers and finger looking good. Now we got here. This is the New Zealand Prime Minister. Look, more bullshit. And there's John Key. This is the John Key. Okay. 뉴질랜드는 핵 발전소가 없으며 자연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식물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웰링턴에는 질랜디아라는 곳을 만들어 새와 도마뱀, 벌레 등을 보존하려는 500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더니든에 있을 때 코런틴이라는 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환경보존단체가 시의 유탁을 받아 이것을 생태적으로 잘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이 예술과 생태 문제를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대한 1박 2일의 세미나에 저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함께 꼼꼼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보낸 5개월 반의 생활은 참으로 소중하고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특히 기장총회의 배려로 뉴질랜드 교회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교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회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사회에서 20년을 살아도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인들과 함께 통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시며 마음을 담아 서명을 해주신 분들과 계속 만남의 끈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뉴질랜드 장로교단이 한국의 통일 평화를 위해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는 관계로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한국기독교 장로교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한몸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